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거짓과 음모, 조작과 기획으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악랄한 문재인 좌파 독재 세력과 탄핵 배신자 세력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은 1351일째 옥중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잠시 진실을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현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랄한 만행으로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기억하며 그리워하는 국민의 마음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6년 12월 9일 거짓 촛불이 등장한 지 불과 40일 만에 불법 탄핵 소추안이 제출된 지 불과 7일 만에 국회는 찌라시 같은 언론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탄핵 배신자 세력들은 의기양양하게 언론과 방송에 나와서 탄핵 찬성을 자랑했고 심지어 나경원 전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것이 당연히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애국 국민들은 그 의기양양하고 상기된 표정으로 차와차찬하던 나경원 전 의원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경원은 국민 중에 탄핵을 원하는 여론조사가 80%가 됐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못 미쳤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의 마음을 읽어서 국민과 같은 선택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스스로 여론에 의한 불법 탄핵임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조차 무시하였고 국회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와 특검의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탄핵 사유가 무려 13개나 되었음에도 일관하여 의혹만으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은 거짓이고 불법이며 권력 찬탈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조차 검찰의 공소장과 짜깁기한 언론 기사 그리고 여론 조작에 의해 헌법재판소 법에도 없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검찰과 재판부의 살인적인 매일 10시간 일주일에 주 사회라는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인권 유린이며 살인 재판이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무려 110회의 공판을 남기면서 JTBC의 태블릿 PC, 고영태의 녹취 파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추고 숨겼고 심지어 김경수의 드루킹 여론 조작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삼성은 정유라가 아닌 올림픽 승마를 지원했는데 삼성 현황과 연결하여 묵시적 청탁으로 비약시켰습니다. 최순실과의 경제 공동체는 억지로 깨맞춰줬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탄돈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촛불은 완전히 거짓이었고 선동이었고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가짜 뉴스와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비밀 TF를 꾸려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주도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탄핵 배신자 세력들은 자당의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서 주도하였고 기꺼이 저들이 만들어 놓은 기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탄핵 배신자 세력들이 지금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탄핵 배신자 세력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탈당한 김용태 전 의원을 비롯한 62명의 탄핵 찬성파들은 배신자 역적들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배신한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탄핵 배신자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배신자들이 처절하게 심판받는 역사의 그날을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63명의 탄핵 배신자들의 이름을 역사의 바위에 반드시 새겨놓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거짓 촛불로 만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 악마의 손처럼 만지는 곳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지고 경제는 혼란에 빠지고 서민경제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장기 집권과 정권 비리를 숨기려는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옥죄고 국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라임 옵티머스 비리의 몸통은 정권을 향해 있음에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K방역은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경제를 옥죄는 온갖 악법,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악법을 마구잡이로 만드는 입법 독재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대한민국과 시장 경제를 지키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물려줄 것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 허평환,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 회원 일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흔히 말하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의 90%가 정당과는 전혀 관계없었던 사람들이고 나라가 망해가는 자유민주주의가 꺼져가는 위기에 나라를 구하고자 분개해서 입당한 당원들입니다. 저 역시 나이 82세에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 이것은 안 되겠다, 이건 정말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화당에 입당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되는 그날 저도 탈당할 것입니다. 정치 더 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 탄핵이, 이 탄핵이 불법이었고 거짓이었고 선동이었다 하는 것은 모르는 국민이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마치 민노총이나 전교조가 주동이 돼서 그들의 정치 역량으로 나라를 뒤집은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불법 탄핵을 저질렀습니까? 바로 새누리당, 김무성이, 유승민이, 원희룡이 이런 자기 죽음의 덕에다가 칼을 꼽는 배신자들이 정권을 갖다가 좌파 정치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민주당에게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정권을 내려놔라, 문재인 퇴진하라 합니까? 문재인이가 자기 힘으로 집권한 겁니까? 새누리당, 미통당, 국민의힘당 이 배신자들이 나라를 갖다 받쳐놓고 나라 망치는 걸 보고 지금 쥐새끼 구멍에 들어가 있듯이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신 역적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도민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이 질이 멸렬해서 붕괴 직전이니까 이거를 구하겠다고 나선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탄핵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사과를 하겠다? 지가 뭔데? 김종인이 같은 개새끼가, 이런 개새끼가 뭔데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잘못을 국민에게 사과하겠다는 겁니까? 원희룡이, 너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도덕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난했겠다. 이런 도지사가, 이런 회색 분자가, 이런 기회주의자가 도지사를 노릇하면 어떻게 제주도가 똑바로 설 수 있고 발전을 하겠습니까? 만일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공수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정권이 오래가지 않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누가 정권을 맡을 것이냐? 누가 이 나라를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썩은 이 국민의힘당이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나라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전적으로 정치판을 갈아엎고 현재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최고위원들 몽땅 깜빡에 집어넣고 새로운 40대, 50대의 세력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정권을 잡아서 이놈들을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김종인이가 나서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 멍청한 지구가 민주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민노총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린 척 하는 놈이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 하늘이 분노해서 이 정치판을 뒤엎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나라를 새로 만들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당 주호영이, 김종인이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네가 나라를 구할 것처럼 우리 고가당은 없어져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이라고 말을 하지 말아라.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불법 탄핵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당부터 망해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감옥에 가기 전에 김종인이부터 감옥에 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를 사랑하는 제주도민입니다. 저도 모슬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도덕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자기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 옛날 도립병원 앞에 재미섬이라는 건물, 아카데미 극장 했던 건물인데 그거를 30억짜리도 안 되는 것을 백악에 사게 해놓고 계약금은 20원에다가 위약금은 20억 원을 해놓고 그런 엉터리 계약을, 이런 사기꾼 계약을 도지사가 당장에 취소하지 않고 그거를 지금
3년 4년을 질을 끌면서 시민단체 시켜서 토론회하고 공청회하고 이거를 기정사실화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원인이가 지난번 도지사 선거에서 제일성 건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게 아니냐, 바로 뇌물을 먹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썩은 자가 도지사라 해가지고, 이런 원인이가 도지사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도덕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런 세상이 뒤집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 나라의 정치판을 살짝 뒤집읍시다.